이란이 미국에 강경해졌습니다. 미군 철수, 전쟁 배상을 포함해서 6개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저강도 대응을 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너지 시설 폭파시키겠다 이렇게 협박하더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왜 저강도로 간 겁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일주일 동안에 저분이 트럼프 대통령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란하고 이란하고 오만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과 관련된 합의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조용하고, 그리고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6대 조건을 내걸었는데도 지금도 조용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은 스스로가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딘 케인 합참의장의 그 말에 좀 이렇게 무게를 실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딘 케인 합참의장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공군 전력만으로 전쟁을 끝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요격 미사일이 이제 상당 부분 소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이제 군사적으로 끌고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전략을 사용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키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이란한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군사적 대응은 자제하고 그러니까 경제 고립으로 이란을 압박하려는 그런 작전을 좀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중간 선거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간 선거까지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11월 3일 날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오늘이 벌써 이제 10일이니까 3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전쟁 전, 그리고 이제 휴전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한 180억 불 정도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 돈 정도면은 1년 반 정도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이렇게 압박한다고 해서 이란한테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이 또 미국한테 봐서는 중간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네. 이란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급할 것이다라는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산 같은데 지금 심리전만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리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이유는 사실상 이란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60에서 한 80% 정도 되고요. 물가는 전쟁 전에 비해서 2배 내서 3배에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가 한 20-30% 이렇게 올랐거든요. 리알화가 이제 이란의 그 화폐 단위인데 그것이 이제 1달러에 180만, 190만 리알 정도로 되니까 사실상 돈이 아닌 거죠. 게다가 이제 그 IMF 같은 데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원래 1.1%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 내용을 보면 마이너스 6.1%로 올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외화 유입이 차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제 공무원들, 군인들한테 봉급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연금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연금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지금 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란 언론이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모습이 담긴 그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한 촬영 날짜라든지 장소나 이런 건 좀 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영상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상은 이제 지금 8월 초에 그 모즈타바가 이게 사망설, 위독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언론하고 이란의 반체제의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게다가 이제 엊그제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최고 지도자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두 말을 종합해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의 혁명수비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 영상만 보면 어디 부상 하나 입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기로는 예. 이제 얼굴을 이제 못 내밀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리도 하나가 좀 여전히 많이 불편하고 네. 그리고 수술을 뭐 몇 번씩이나 받았고. 근데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하는 것 그렇죠. 같고요. 지금 저 예. 얼굴 보면 뭐 완전히 뭐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촬영 일자, 촬영 장소도 공개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렇게 보죠. 사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공개석상에 직접 나오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올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상 이제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못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란에 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지금 위독설이 있다 이러면은 자기가 뭐 얼굴 한번 보여주면 되는데 예. 그조차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그래도 거죠. 이제 육성 메시지보다는 저런 영상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이란 내 좀 구심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예. 이제 사실상 모주타바가 지난 3월 달에 하메네이로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 공개한 적도 없지만 예. 육성도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영상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제 단결해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다 봐야죠. 이란의 안보기구입니다.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모흐센 레자이 전 이란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예전에 하메네이 추모 행사에서 전 최고 지도자 그 추모 행사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한 인물이기도 해요. 네, 그런 발언을 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과거에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몇 년을 했냐면 무려 16년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1994년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센터죠.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거기 테러를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경파 중에 강경파고요. 이 사람이 이제 9일부로 임명이 됐으니까 어제부로 임명이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최고 지도자의 최고 지도 국가안보회의의 사무총장인데 거기에 최고 지도자에 의해 의장은 누가 하느냐면은 페제스키안이 해요. 대통령이. 근데 이 사무총장이 어떤 직책을 지금 수행을 하느냐면 당연히 사무총장으로서 임무도 수행을 하지만 모주타바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잘 못 나오니까 모주타바를 대신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권력이 지금 페제스키안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죠. 네, 초강경파 배치하고 이란은 어쨌든 더 세게 나간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심리전도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기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8월 16일 되면요 60일 휴전안이 끝나는 날이에요. 예. 그러면은 8월 16일이면은 오늘이 10일이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레자이를 여기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 이제 아주 강경하게 미국을 몰아붙이겠다는 예. 그런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연관해 가지고 지금 미사일은 이제 공격 미사일하고 방어 미사일,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격 미사일은 뭐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요격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패트리어트, 사드, SM3, SM6 뭐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00기 정도 쓰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1,700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전쟁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제2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키는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이제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예비량을 아껴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를 하려고 하면은 2년 정도 계속해서 생산해내야
겨우 이제 여기를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보죠. 미국에서 이런 무기가 좀 부족해지면 이게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최초부터 이제 그렇게 했었죠. 6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했을 때 미국은 주한미군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한두 개 포대를 빼내 갔고요. 그래서 이제 성주에 있는 사드도 이제 뭐 옮겨가지고 이 사드 미사일 발사대도 가는 거 아니냐. 뭐 포만 가느냐,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만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주1 미군도 패트리어트 포대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일부 포대들도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급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빼내는 건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도 패트리어트 3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천궁2 정말 그 요격률 뭐 97, 8%를 자랑하는 그 천궁2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해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3 또 사드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데 그중 일부분이 갔으니까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죠. 네. 그 백악관 연회장 공사도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불법이다라고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법원 상고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황이죠. 예, 이게 이제 1심하고 2심이거든요. 1심에서 일단 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고를 해서 2심에서 다시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법원에 가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워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옛날에 그 워룸에서 보면 옛날 대통령 거기 쭈그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워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화면을 통해서 보던 거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지어진 거라 그 워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짓는 근본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지하에다가 워룸을 제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전쟁 지휘소를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상 지금도 그쪽에서 이 드론이 날아다니고 무슨 뭐 항공기가 지금 소위 말하는 백악관 상공으로 날아가서 이게 문제가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방공망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좀 설치를 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회인데 연회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예. 그것만 하다 보면은 밑에 예. 게 사라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하는 김에 그러면은 연회장도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화당은 이제 제가 말한 곳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고, 네. 민주당은 지금 우리 김선영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연회에 초점을 두고 예. 그거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를 이제 비판하는 네. 거죠. 제가 뭐 민주당 입장은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애 때문에 지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워낙에 이제 전 세계인들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즘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머리숱이 풍성해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저희가 화면을 좀 보여드려야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비교 화면을 좀 보여주죠. 저건 밈이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평소에 사실 뭐 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숱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왼쪽이 이제 평상시 모습이고 오른쪽이 혹시 부분 가발 쓴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 영상이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긴 죄송하긴 하지만 보시기엔 어때요? 예, 좀 차이가 많이 많이 나죠. 그래서 예.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이 예.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백악관에서는 LED 빛에 반사돼서 그렇다 이런 또 해명을 그런 것 했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예. 저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건 이제 뭐 탈모 치료제를 쭉 복용을 해왔다고 하지만 탈모 치료제 가지고는 아마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부분 가발이죠. 부분 가발을 편하지 않게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제 확 흩날리는 게 네네. 이게 이제 과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밈으로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기적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다양한 밈을 만들어서 이제 또 소비를 네네. 하고 있거든요. 이건 네네. 어떤 심리라고 좀 보세요? 글쎄요, 이제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화제의 중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걸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또 시청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또 그거 만들어서 내보낸 사람한테 뭔가 또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워낙 풍자다 보니까 좀 과장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뭐 보이시죠? 저렇게. 풍성한 백악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밈도 올라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다소 좀 조롱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래도 좀 자유롭잖아요. 보니까. 근데 뭐 미국 대통령이 이미지 정치에 신경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변함없는 생각은 자신한테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자신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니까요. 저것도 좋은 것을 아마 해석하실 겁니다. 저희가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발 논란까지 짚어봤는데 어쨌든 뭐 이란과의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지를 지키는 거는 요즘은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모양새를 좀 구겼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